안녕하세요, 이지은 코치입니다. 아이를 더 잘 키우기 위해서,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제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부모님의 아이들은 아마 분명히 이 노력을 사랑으로 듬뿍 받고 잘 자랄 겁니다. 특히 다른 채널 아니고 제 채널을 찾아주신 거 정말 안목이 있으신 겁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아이의 사회성,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아이 사회성을 어떤 방식으로 발달시킬 것인가,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사회성이 없는 아이는 사회성을 좀 더 기르기 위해서, 사회성이 있는 아이도 사회성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거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꼭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성이 바탕이 되는 건 애착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사회성을 발달시키려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유년기, 바로 태어나자마자 그 생후 36개월까지 이때 애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아기 때는 기억도 못하고 어차피 아기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은 대충 해도 된다. 이때는 내가 그냥 어린이집에 보내고 대신 아이가 좀 크고 나서 아이가 좀 기억도 하고 말도 하고 이런 상호작용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 내가 육아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물론 기억을 못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렸을 때 그 시기에 뇌의 대부분이 형성됩니다.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세계관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회로, 부정적인 회로 이런 게 생후 낳자마자 가장 많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점점 줄어서 7세, 8세 이때까지 쭉 발달하는 건데 어리면 어릴수록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육아에 시간을 완전히 쏟을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면 적어도 아기 낳자마자 그리고 36개월까지 이 시기만큼은 꼭 이렇게 집중해서 육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에 아이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많이 웃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렇게 눈빛 맞추고 이런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이 정말 아이의 그런 바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면 이때 이제 아기들은 우는 걸로 표현을 하잖아요. 아이가 울면 3초 이내로 다 달려가서 아이를 달래주고 아이가 불편한 걸 해결해주고 그런 시간을 보내시면 좋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이 아이고 그렇게 아기 안으면 손 타 이러잖아요. 손 탄 게 좋은 겁니다. 이게 안정애착을 형성한 거고요. 손 안 탄 애들 엄마가 달려가서 안아주지 않고 그냥 울어도 내비두고 이렇게 방치했던 아이들 더 이상 울지도 않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그런 상태가 불안정 애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아이고 손 탄다 그러지 마라, 아이는 좀 좌절을 시켜야 된다, 갓난아기 때 요구 받아주지 마라 하는 거 그 말씀 듣지 마시고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의 욕구, 감정 많이 받아주시고 그런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고 사랑이 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해리 할로우라는 박사가 원숭이를 상대로 애착 실험을 했거든요. 그때 젖병을 매달아둔 어미 원숭이와 이제 털로 감싸놓은 모형 원숭이가 있었는데 젖병에는 진짜 배고플 때 밥 먹을 때만 가서 잠깐 먹고 계속 털이 있는 모형 원숭이에만 매달려 있는, 그리고 아무리 고문을 하고 겁을 줘도 털이 있는 모형에만 딱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만큼 아기한테 필요한 건 의식주보다 오히려 이런 스킨십이나 애정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실험도 있어요.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양육을 했는데 영양 밸런스도 잘 맞춰서 먹이고 옷도 잘 입히고 그런 의식주를 완벽하게 제공했지만 아이들이 속속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스킨십이나 이런 그런 상호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이 죽어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제 소자 그룹에서 기르는 아이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 됐지라는 그런 양육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했던 건 눈빛을 맞춰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스킨십을 해주는 이런 애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받지 못했다면
그런 의식주만 제공받고 다가갔을 때 엄마가 밀쳐내고 귀찮다고 하고 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래, 먹고 자는 것보다 내가 안아주고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그게 더 이 아이한테 정말 정말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많이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아픈 유년 시절이 있다면 아이를 안아주려고 할 때마다 아마 그때 상처가 올라와서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가 울 때마다, 아이가 안아달라고 할 때마다 그런 순간순간 너무 부대끼는 마음, 굉장히 힘든 마음을 느꼈었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내 유년 시절에 상처가 올라올 때 그런 그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랑을 선택하고 그걸 주려고 나아가실 때마다 그런 장애물을 만나시게 될 거고, 그래서 그 장애물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깊은 그 고를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걸 넘어서시고 아이한테 사랑을 꼭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 세상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감각, 이런 그런 무의식을 깊이 아주 아기 때 커다란 길, 긍정적인 두뇌 회로 이런 걸 쫙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부모가 일상에서 관계의 모델이 되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관계의 모델이라고 말하니까 말이 어려운데요. 사실 별게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아이와 소통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은 뇌 속에 부모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거울 뉴런이 있다고 해요.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 사소한 갈등에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내 이야기를 표현하고 내 욕구를 말하고 내 감정을 말하고 네 얘기를 듣고 하면서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그런 사소한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다 아이에게 모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36개월 이전에는 아이가 지도 훈육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아이가 힘들어하면 쉴 수 있게 해주고, 만약에 여건이 안 된다면 이렇게 주의를 돌려가지고 다른 것을 제공해서 덜 좌절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요령이 필요하잖아요. 36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슬슬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 이런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갔다고 했을 때 36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조금씩, 갑자기 너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엄마는 바다를 보고 싶은데 너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구나. 그래, 어떤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이러면서 얘기를 나눠보면서 조율해보는 거. 그러면 우리 바다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어볼까? 이런 식으로 타협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의견이 달라도 조율할 수 있구나. 의견이 달라도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같은 팀이 되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게 해결할 수 있구나. 잠깐 기분이 서로 안 좋아져서 티격태격 했다고 해도 조금 있으면 화해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말로 표현하기엔 너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겁이 날 때 어떻게 하는 거구나. 기분 좋을 때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손을 내밀 수 있구나. 이런 엄마의 모든 것이 아이에게 모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이에게 모델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그런 상호작용을 할 때 좋은 상호작용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좋은 게 놀이를 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게 정말 좋거든요. 아이들 엄마랑 노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특히 이럴 때 역할놀이 같은 거, 어떤 상황을 만들고 친구가 때렸다,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거 역할놀이로 해보면서 엄마는 친구 역할, 아이는 자기 자신을 역할놀이로 하면서 배울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협동놀이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우리 같이 협동해서 어떤 것을 해나가면서 그런 관계를 또 돈독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경쟁놀이 할 수도 있습니다. 부루마블 하다가 엄마가 계속 따서 엄마 돈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그때 아이가 느끼는 그런 감정, 아이의 적절한 좌절, 너무 강하게 좌절하는 건 당연히 안 좋죠. 게임에서 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감정을 추스르고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다독여주고, 그런 것들 너무 좋은 경험들이잖아요. 그렇게 놀이를 통해서도 엄마가 관계 모델이 돼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엄마가 모델이 된다는 건 말로 가르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말로
너 진짜 이렇게 존중이 없니? 너 존중 좀 해라. 너 상대방 이렇게 존중 없이 대하면 너 아무도 너 안 좋아해. 너 그렇게 살고 싶니? 이렇게 말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엄마가 지금 존중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 무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무시를 가르치는 겁니다. 엄마가 하는 음성을 다 끄고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아이에게 언어적으로 아프게 배려 없는 언어로 그렇게 비난하고 이런 행동을 아이가 배우는 거지 그런 언어를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이 되어준다고 했을 때는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존중하는 태도로 사랑하는 태도로 아이에게 사랑을 주면 아이는 그 엄마를 고스란히 자기 몸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전한 또래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어렸을 때 하면 별로 안 좋지만 한 36개월 이후부터 조금씩 해보면 좋습니다. 안전한 또래 환경이라는 건 어른의 보호와 지도 안에서 이왕이면 좀 단둘이 있는 상황이 좋겠죠. 저도 이제 또래 환경을 제공해 보니까 딱 우리 아이랑 또 다른 친구 한 명 이렇게 둘이 있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질이 좀 비슷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좀 내향적이고 조금 섬세하다면 같이 노는 친구도 조금 섬세한 친구로 반대의 성향으로 가르치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보다는 아직은 친구랑 잘 지낼 수 있어.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성공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질이 비슷한 아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안정적인 아이, 이런 아이로 이렇게 단 2명 어른의 보호와 지도 아래서 노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더라고요. 이때 문제 상황이 아마 발생할 거예요. 둘이서 놀면서. 그러면 부모가 공감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기분이 어땠어?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땠어? 그랬구나.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부모의 그 어떤 울타리 안에서 아이가 안전하게 또래를 경험한다. 이런 느낌으로 또래 환경을 제공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희 딸도 그렇게 낯을 가리고 막 놀이터에서 숨어 다니고 그랬지만 진짜 기질이 맞는 친구, 그리고 사랑 많이 받은 친구, 안정적인 친구랑 딱 단둘이 있으니까요. 생각보다 너무 잘 놀더라고요. 그때 5살밖에 안 됐을 때인데도 그 친구는 그 아주 작은 물건 하나 가져갈 때도 나 이거 만져봐도 돼? 하고 물어보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응 만져봐도 돼 그러면서 가져가서 갖고 놀더라고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딸 장난감을 그 친구가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하나 빌려갔는데 물어보고 허락하고 우리 딸도 친구 거 물어보고 만져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서로 그 기질이 잘 맞아가지고 너무 평온하게 잘 노는 시간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아이가 정말 이렇게 섬세하게 또래 환경을 제공해주면 아이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섬세하게 제공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건 너무 꼭 또래 환경을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엄마랑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좀 좋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원수가 좀 적당하면 좋습니다. 너무 많거나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경계를 침범당할 만한 그런 일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좀 아이들도 좀 안정적인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도 너무 많이 보내는 것보단 적당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면은 절충을 잘 하셔가지고 결정하셔야겠지만 만약에 아빠가 어느 정도 돈을 잘 벌어오고 엄마도 뭐 아이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충분히 자기 일을 다시 복귀할 수 있다면 저는 아이 어렸을 때는 조금 육아에 집중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러기도 했고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린이집에 맡기는 시간 너무 길게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와 이렇게 진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물론 질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면 그걸 채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사회성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좀 아이한테 많이 읽어주는 거예요. 인성동화 같은 거 요즘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저도 아이한테 인성동화를 많이 읽어줬거든요. 전집으로 사서 많이 읽어줬는데 이런 부분이 엄마가 지도하는 게 좀 어려울 때 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랑 같이 책을 보면서 그냥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아이랑 애착을 형성하고 사랑 나누기 좋은 시간이잖아요. 엄마 목소리로 읽어주면서.
사회성에 관련된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거고 아이랑 나눌 이야기도 많고, 다만 가장 중요한 건 1번 유아기 때 안정적인 애착 형성하는 거, 두 번째로 부모가 모델이 되어주는 거, 가장 중요한 건 1번과 2번.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 못 사귀어줘도 괜찮습니다. 책 인성동화 못 읽어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마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이가 사회성이 없어 보인다고 아이가 원하지도 않는 학원에 보내려고 한다던가, 아이가 원하지도 않는 낯선 무리에 막 끼라고 이렇게 푸시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아이는 엄마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엄마가 나의 감정을 전혀 공감해주지 않는구나, 내가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사회성의 기본은 뭐라 그랬어요? 부모와의 관계잖아요. 사회성 기른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망친다면 벼룩 잡으려다 초가상간 다 태우는 꼴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사회성의 바탕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했던 거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댓글 달아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그러면 행복한 육아 하세요. 안녕.